원칙과 신뢰 아이콘 송인웅 기자가 전하는 이것이 진실이다 22차 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은행의 사기대출은 조작임이 밝혀져입니다. 부재로 이제 그만 가면 벗고 공명정대한 은행으로 거듭나야입니다. 우리은행에서 2017년 초경 발생한 대출 브로커 사기대출 사건은 우리은행 엘모 아무개 전 감사실장 등이 지휘 조작한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전 기사와 방송에서 밝혔듯이 대출 브로커 사기대출 사건으로 징계당한 4명의 지점장 중 1명이었던 피모 지점장의 경우 형사 고소됐던 사건이 2018년 5월 18일 혐의 없음으로 판정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 명의 지점장이었던 K모 지점장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징계처분 무효 청구의 소에서 2018년 11월 29일 승소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출 브로커 사기대출로 징계당한 4명의 지점장들에게 적용됐던 업무상 배임이나 대출 브로커 사기대출은 민형사상 모두 혐의 없고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4명의 지점장을 당초에 엮어서 면직 등 징계하고 변상금 부과 과정을 그린 대출 브로커 사기대출 검사 결과 요약에 따르면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지점장 간 관련 업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관, 수관하여 거래 규모를 확대하는 여신 취급 형태였습니다. 이런 큰 그림의 조작이 밝혀진 것입니다. 관련자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미 이런 문답은 인사협의 녹취록에 적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점장들의 혐의 없음과 무죄가 법에 의해 밝혀지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우리은행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 변상금 부과 무효 소송 등 민형사상 소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은행은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인사협의 녹취록이 공개됐고 검사실장이라는 은행에서 꽤 높은 지위의 책임자가 증인심판대에 섰습니다. 기자도 이미 입수한 자료이지만 인사협의 녹취록 등 내부 자료에는 높은 분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향후 사건이 진행될수록 이런 은행 내부 자료가 계속 공개되고 많은 검사 및 인사협의 관련 임직원들이 법정 증언대에 설 것입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은행 거래업체 등에게서 사건을 조작하는 검사 과정에서 불법이냐 개인시정정보법 위반이냐를 따지고 금융감독원 관련 직원을 불러내 은행법 등을 따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과 진실은 밝혀진다가 진리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대출 브로커 사기대출 사건에 당한 지점장들은 더 사건을 파고들 것이고
국민들은 흥미를 가질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피모치 현장의 경우 우리은행 감사실 일부 직원들은 자신들이 허위 조작된 조사 사실을 감추고자 계속 거짓 대응을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은행이 2017년 8월 19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을 냈고 동년 10월 6일에 브로커 연루 사기 대출 금품 수수 의심 등의 추서가 고소장을 낸 것과 어떤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누가 소환 조사됐는지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혐의 없음 됐음에도 이를 인정 안 하겠다는 논리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으면 물론 수사기관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생각 안 됩니다. 인사협의 위원들도 대부분 바뀌었다고 합니다. 브로커에 의한 사기대출 사건을 조작, 지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엘모 암흑의 상무도 해임됐습니다. 이제 올바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정당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엘모 상무를 도와 브로커에 의한 사기대출을 조작하고 이를 도와 말도 안 되는 소장을 작성하고 허위로 진술했던 검사실 검사역들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아니면 법의 처벌밖에 없습니다. 왜 대출 브로커 사기 대출을 조작했는지 이것은 미국에 빠지겠지만 계속 우리은행이 상처를 입을런지는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다면 제2의 공격자금이 투입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한 사회구현과 정당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것이 진실이다 방송은 계속됩니다. 계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